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우데이터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나건입니다. 이번에 제가 전달드릴 컨텐츠 내용은 WVD 베스트 프랙티스이고요. 기본적인 WVD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모니터링, 최적화 방안, 마이그레이션 등 조금 심화된 내용들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WVD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한국에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아서 한글로 된 자료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영상이 20분 넘어가게 되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짧게 하나의 영상에 하나의 주제로 전달드리려 합니다. WVD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총 5가지 주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의 버전에서의 WVD와 애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재미는 없는 내용이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다스를 활용한 한국형 BCP 업무 연속성 계획 전략입니다. 주제는 정말 잘 지었죠. 잘 지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스는 뭐고 BCP는 뭔지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들이다 보니 모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 이슈로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희 같은 IT 업계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화두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업계 인싸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핫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P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 알게 된 용어인데요. 이게 요즘 새로 생겨난 용어는 아니고 지난 9.11 테러 이후부터 급부상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PCP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갖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같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회사와 직원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PCP를 마련해 놓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PCP가 준비되어 있어야 비상사태에 기업의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IT인들은 백업, DR, 이중화 이런 것들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PCP는 이러한 것들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업의 타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택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PCP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원격이 가능한 핵심 인력을 파악하고 이 인원들을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요즘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도 근무 환경의 변화가 이제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한 기사에서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의 목표가 직원의 50%를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게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원격 채용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원격 근무 딴짓 안 하고 잘할 자신 있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 원격 수업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죠. 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클라우드는 많은 트래픽을 버티지 못해서 터져버렸다는 소문도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는 이 사태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그 회장님인데 표정을 보면 좀 이렇게 진지하면서 또 입꼬리가 좀 살짝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P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면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없기 때문에 재해 발생에 따른 비즈니스 단절에 대해 준비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단절은 대기업보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이런 준비를 해야 하고요. 아무리 비싼 IT 장비들을 구비해 놨다 해도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직원들에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가치를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뭐 안전하고 살기 좋기는 하지만 요즘 들어 지진도 많이 나고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CP 시나리오에서 직원들의 관점과 IT 부서의 관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좀 보면 첫 번째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앱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액세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를 예를 들면 메일은 외부에서 되는데 ERP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업무를 위해선 회사로 기어들어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아웃룩을 쓰다 집에서 다른 웹메일을 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용자들에게도 집에서 사무실과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원격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를 또 예를 들면 모바일 VPN 접속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바일로는 업무를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집 강아지 삐삐 사진입니다. 저희 회사도 약 2주 정도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노트북을 켜서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삐삐가 옆에서 손가락을 물고 이제 방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PCP가 철저하게 준비됐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는데 택배가 온다거나 이런 에피소드들은 지금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IT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의 IT 담당자분들이 평소에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가, 직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을 때, 그리고 용량이 100테라가 추가로 필요해졌을 때 이걸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많은 요구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지사가 생긴다거나 외부인이 우리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VDI입니다. VDI라는 그 솔루션은 나온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엔 거의 PC 혁명으로 불렸습니다. VDI라는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란 중앙 서버에 사용자의 가상화된 데스크탑과 앱을 구성해 놓고 사용자의 모든 작업이 중앙 관리 서버에서 실행되고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중앙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된다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와 마우스만 있으면 본인의 업무 환경에 기본 방식 그대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IT 전문가가 데스크탑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쾌적한 PC 환경이 유지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내 개인 PC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데스크탑을 온오프 하지 않아도 돼서 PC 부팅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뭐 피드백도 저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데스크탑이 가상화되어 있어서 준비만 잘 해놓는다면 데스크탑의 리소스 자원을 신속하게 확장하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 IT 관리자 입장에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PC가 좀 느려진다거나 뭐 발열이 생긴다거나 엑셀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양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을 텐데 가상 데스크탑 환경이라면 뭐 이런 이슈들은 완전히 뭐 제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데이터 유출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 마이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VDI는 도입하기 쉽지 않은 하이 레벨에 속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여러 요소들 중에서 관리자를 도입에 포기하고 단념시키는 가장 큰 요소는 복잡한 구성입니다. 서버의 네트워크 장비부터 클라이언트 보안까지 관리 포인트가 엔드 투 엔드로 끝부터 끝까지 관리자는 모든 IT 지식을 쌓아야 되고 VDI 솔루션 관리에 대한 복잡성에 더해 여기저기 많은 공급 업체를 관리해야 할 요소까지 추가되게 됩니다. 또 저희 다우데이터에서 수많은 VDI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저희 선배들에게 좀 물어보니 평균 구축 기간이 최소 6개월, 인프라 투자 비용은 2억에서 3억, 투입 인력이 3명 이상이라는 가볍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터지고 나서 긴급하게 VDI를 구축 시작을 한다 해도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WVD,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초기 VDI 도입 시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DI가 재택근무에는 최적의 솔루션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성과 비용 면에서는 단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데스크탑 애주어 서비스, 다스라고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VDI를 클라우드와 결합시켜 VDI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위임하고 담당자는 OS 이미지와 앱 관리 정도의 최소한의 관리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고비용의 VDI 구축 환경에 대한 투자 및 운영 비용 없이 실시간 수준의 가상 데스크톱 사용 환경이 가능하도록 구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VDI, RDS 환경과 다스의 차이점을 좀 쉽게 도식화해서 보겠습니다. 기존의 호스팅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을 구축하는 것이 VDI, RDS 환경이라 하면 다스는 OS 이미지, 또 기업에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모든 단계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 물리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구축 기간과 투자 리소스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던 것들을 클릭 몇 번이면 10분 안에 모든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만큼 비용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클라우드의 장점 중 하나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 시스템의 아키텍처입니다. 애저 기반으로 그려보았고 크게 사용자 영역, 관리 영역, 리소스 영역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제가 네모 박스로 표기해 봤습니다. 왼쪽부터
VDI로부터 화면을 전송받을 클라이언트의 디바이스, PC 이런 것들이 있는 사용자 영역, 그리고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하고 권한 부여, 또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관리 영역, 그리고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VM,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호스트 풀로 구성되는 리소스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관리 영역과 리소스 영역은 클라우드에 올라감으로써 물리적인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관리 영역을 보면 웹 액세스, 게이트웨이, 브로커, SQL 서버 등 VDI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전부 애저의 WVD 또는 타 다스 솔루션에 위임하여 관리 포인트를 아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포인트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관리자가 내부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볼 수 없고 컨트롤도 할 수 없는 완벽히 MS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윈도우 PC 외에도 안드로이드, iOS 등 선호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윈도우즈 데스크탑과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추가로 본사와 애저 클라우드 네트워크 간의 VPN 터널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터널링을 구성해 놓는 게 좋은 구성이겠죠. 다음은 이제 타 다스 솔루션은 없는 WVD만의 장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VD는 모든 데스크탑과 윈도우가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MS 애저와 사용자 데스크탑을 결합하여 사용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노랗게 표기해놨는데 세 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설명드릴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 배포,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윈도우즈 7 보안 업데이트 연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의 관리 통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오피스, 윈도우즈, 엔터프라이즈 보안 이런 것들을 결합한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은 타 퍼블릭 클라우드에 없는 오직 애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WVD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세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기존의 윈도우즈 OS 기반으로 가상화를 구성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윈도우 서버 기반의 RD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솔루션을 구성하는 방법과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기반의 OS 데스크탑을 가상화하여 브로커를 통해 사용자에게 데스크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윈도우즈 서버는 그 RDS 칼만 활성화해주면 멀티 세션이 가능하게 되어서 한 서버에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 접속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세션 기반 가상화, RDSH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는 기술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구현하면 소프트웨어가 서버 한 곳에서만 설치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서만 실행되어서 각 사용자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할 이슈가 줄어들고 생성되는 데이터가 중앙에서만 관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멀티 세션은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서는 불가능하고 윈도우즈 서버에서만 구현 가능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는 데스크탑 하나당 하나의 동시 접속만, 한 명의 동시 접속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 이미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 윈도우즈 이미지와는 다른 멀티 세션 전용 이미지가 따로 있고 이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 위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멀티 세션은 그 애저 기반 구성이 되는 WVD의 핵심 기능이고 멀티 세션을 활용하면 하나의 윈도우즈 10 데스크탑에 여러 사용자가 함께 붙을 수 있어서
사용자 데스크탑 수량이 필요한 수량이 전체 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윈도우즈 10에서 멀티 세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앱 가상화 구성 시 서버 기반 세션 호스트를 구성해야 할 번거로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멀티 세션을 구현하면 평균 사용자들이 자신의 CPU 등의 PC 리소스 자원을 100%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 최대 접속이 가능한 인원은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만 잘한다면 윈도우즈 10 가상 버전 한 대에 10명 이상의 사용자까지 접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14일에 윈도우즈 7 기술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발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종료된 지 약 3달이 된 상황에서 아직 기업의 윈도우즈 7 점유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계속 윈도우즈 7을 사용할 경우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 해킹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다우데이터는 저희 고객분들에게 서둘러 OS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PC 업데이트, 비용 발생,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등의 이유로 쉽게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 윈도우즈 7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WVD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WVD 환경에서는 2023년 1월까지 약 한 3년 정도 남았죠. 3년간 윈도우즈 7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오직 WVD 환경에서만 윈도우즈 7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윈도우즈 7을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는 고객분들은 WVD를 도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라이센스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VD는 따로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WVD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E3, E5 등의 제품군 중에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WVD의 멀티 세션과 윈도우즈 7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외에 윈도우즈 10, E3, E5 이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CSP 라이센스들이죠. 이것들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미 VD 환경을 구축해 본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구매해야 할 라이센스 항목이 굉장히 간소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OS가 윈도우즈 서버 제품군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윈도우즈 서버 기반 RDS 세션 호스트를 구성할 경우에 RDS 칼은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저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RI라는 약정과 같은 방법으로 1년, 3년 등의 약정을 걸어서 VM을 구매하시면 최대 72%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오픈 라이센스를 CSP 라이센스로 돌리면 월 단위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OV, EA 계약 시 포함되는 이제 업그레이드 권한이 있는 SA,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이 SA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이걸 또 애저에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베네핏을 적용시켜서 애저에서 서버 라이센스 비용도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WVD 100유저 기준으로 구성 품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AD와 파일 서버 기능을 할 윈도우 서버 VM이 한 대 필요합니다.
성능이 좋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저렴한 2코어짜리 B2S로 잡았습니다. 또 사용자 프로필을 한 곳에 저장할 이제 매니지드 디스크가 필요하고요. 저는 넉넉하게 2테라로 잡았습니다. 2테라면 유저당 20기가는 줄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트래픽은 1테라로 잡았습니다. 애저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은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발생하는데 VDI가 클라이언트가 화면을 전송받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합니다. 한 유저가 지금 제가 10기가 정도로 잡은 건데 이거는 뭐 최소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UX 매니지먼트 툴도 앱 서비스 품목에 추가를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WVD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툴이 애저 포탈과 합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스트풀 VM은 4코어짜리 VM 한 대에 6명의 사용자가 멀티 세션으로 접속한다는 가정하에 17대를 견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인당 1코어가 조금 안 되게 할당이 되죠. 이렇게 해도 그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최적화를 하는 것이 뭐 저희의 목표이고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야 좀 성공적으로 가성비 있게 멀티 세션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윈도우즈 10 E3 라이센스를 유저 수만큼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여기에 오피스까지 필요하다 하면 이거를 이 윈도우즈 10 E3를 M365 비즈니스 라이센스로 변경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견적을 해보니까 1인당 월 3만원 이하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 다우데이터에서 원스톱 재택근무 상담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재택근무 환경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WVD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검토하고 선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사더라도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스토리지, 모니터링, 보안 등 다스 환경에 대한 여러 옵션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 온 애저만 좀 맨 앞에 있는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뭐 거의 벤츠의 AMG급입니다. VDI 시장에서는 시트릭스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이 VDI에 대한 노하우와 멀티 세션과 같은 WVD 장점을 결합하여 현 시점에서는 최상의 다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우데이터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동시에 총판하고 있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